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동안 참 목말랐습니다. 반등을 기다려왔던 미증시였는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그려줬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래도 5거래일 만에 이렇게 빨간불을 봤다라는 것에 시장이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은 있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뒤쪽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카고 연은에서는 전미활동지수를 내놨는데 마이너스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경제활동 점차 침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속보로 하나 들려온 이야기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의 파산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증시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또 한 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밤 개장하게 될 미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더욱더 주시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굴수비 총재의 발언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고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라기보다는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일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와 함께 국채금리 움직였고요. 그리고 시장도 함께 좀 불안한 모습을 한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특징주도 함께 살펴볼까요?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작가조합의 파업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나이키는 이번 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프리스에서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소비 침체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함께 내놓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0.3%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이 그래도 오랜만이다라는 점만큼은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심리는 공포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주들의 상승이 참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앞서서 특징주에서 보셨겠지만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4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기술주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렸고요. 애플도 인도 시장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5배가량을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기술주들 일제히 상승폭을 그려줬고 특히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상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AI 쪽에서 특히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오픈 AI의 멤버들이 나와서 또 창립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AI 쪽에서 빅테크 쪽 기업들과 얼마나 협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이미 엔트로픽과 지분 또는 협력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엔트로픽이 과연 AI 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국채금리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장기물 국채금리가 단기물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 국채 매도세가 가중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채 벤치마크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10년 물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이번에는 30년 물의 흐름도 상당히 불안하게 나타났습니다. 4.64%까지 치솟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2년물이 0.08% 상승, 10년물과 30년물은 2%대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죠. 지금 장기물에 대한 국채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도 함께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가도 함께 보시죠. 유가는 소폭 안정세를 찾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저품질 디젤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디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가장 높은 트리플 A로 유지를 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이기도 하죠. 무디스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미국의 부채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이 발언 자체를 시장에선 상당히 경고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셧다운은 일시적이고 정부 중심의 영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AAA 국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기관이라던가 또는 정부의 영향력
그 힘을 약하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사실 올해에만 두 번째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 자체의 영향력과 힘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신용등급은 8월 달에만 2차례 하향이 있었는데 물론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시장이 이미 받아들였던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주기는 했습니다. 무디스는 중소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칼을 뽑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거죠. 자, 거기다가 중국발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헝다그룹,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죠. 40억 위안의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를 하면서 또 들려온 속보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헝다의 CEO, CFO를 구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소식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는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전기차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을 그려줬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확실히 좀 힘든 주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체감이 되고 있죠. 니콜라는 11.6%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샤오펑부터 니오까지 미국에 상장된 전기차 종목들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한 전기차 종목들도 일제히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UAW에서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일자리가 감소하는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업에 나선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임금 협상 요구까지 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내 국가들은 사실 전기차 전환에 굉장히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상당히 늦추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전기차 쪽에 칼을 빼들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내에서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처럼 영내 산업에 유리하게 보조급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 흐름, 주간 흐름, 연간 흐름을 살펴봐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현지 공장을 돌리면서 이 부분에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유가 강달러 시대가 다시금 도래한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3개월 추이를 지켜보시면 7월 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달러 고유가 시대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강달러 고유가 시대의 수혜주들 목표가 상향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보험과 기계업종을 강달러 시대에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계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고유가 시대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 어제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욤키퍼에는 주식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반등이 5거래일 만에 나와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명절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상황들 같이 챙겨보시죠. 어제 시장 좀 속상하긴 한데 양시장 모두 약세였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대비했을 때 코스피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요. 사실상 코스닥 시총 상위에 배치되어 있는 2차 전지의 급락 때문에 그렇지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ETF 등락률로 보시면 2차 전지 K뉴딜 지수가 4% 떨어진 반면에 반도체 상위주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한 3월 수준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제로 소멸로 반영이 됐고요. 반도체 선방이 있었고 배터리의 악재를 보면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소재나 제품 가격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심 통과에도 그룹주가 하락했고 증권사의 레포트 매도 의견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진짜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악재가 반영되는 걸까요? 악재가 있어서 배터리가 어제 빠진 것일까? 빠지고 싶어서 악재를 찾은 것일까라는 고민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재료들, 앞으로 성장 산업이고 전기차 더 많이 팔릴 테니 이후에 괜찮아질 거야 라는 논리, 혹은 이런 그룹주에 대해서 지주사 할인이 아니라 성장 산업인데 프리미엄 줘야지, 이런 로직이 보통은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실까요? 이런 반응들, 계절성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8월부터 보여드린 차트고요.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이제 초록 막대하고 빨간 막대를 좀 추가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우위를 보일 때 초록색으로 덧입혀서 표시를 해봤고요. 코스피가 우위를 보일 때 빨간색으로 조금 표시를 더 해봤습니다. 확실히 딱 절반 앞에 보면 상반기 때는 코스닥 시장의 우위가 훨씬 더 많았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코스피 우위 장세가 있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의 흐름도 거의 궤가 비슷합니다. 지금 9월이죠. 여기까지의 흐름만 봐도 이 궤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논리는 상반기 때 코스피 실적 역성장, 계속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서 실적보다는 스토리나 성장에 더 주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스토리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성장주 우위 장세를 뜨겁게 달궜던 주역들입니다. 일단 작년 테마 상위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 사료, 우주항공, 신재생 테마 순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결이 확 바뀝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히토류, 우주항공 순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AI, 2차전지, 로봇의 상승세가 눈부셨습니다. 정책 기대감으로 보통은 연초부터 이 성장 모멘텀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정책은 거의 신성장 동력에 힘을 쏟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신성장 산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라고 보면 이 성장주들이 실적으로 이후에 증명을 시키면서 가치주로 변모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애플이죠. 애플은 지금 계속해서 매해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주이면서 현금 흐름도 탄탄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가치주의 면모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섹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고 장기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논리들 앞으로의 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의 계절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동성과 펀더멘털의 대체성이라는 점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동성 장세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계속 줘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성장 산업이니까 멀티플 수십 배, 수백 배 괜찮아 라는 논리인데, 그때는 성장에 아무래도 주목이 크다 보니 가치주는 할인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고 유동성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일단 먼저 자금이 이탈되는 쪽이 멀티플 주이겠죠. 그 멀티플 이제 부담스러워,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방어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속에서 그래도 아주 강력한 수익은 내주지 못하더라도 소소하게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을 쪽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가치주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 멀티플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멀티플의 잘못이 아니고, 가치주가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더라도 그건 가치주의 문제가 아니죠. 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이라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 꽃이 참 예쁘게 보이죠. 그런데 괴롭고 힘들다고 하면 아무리 멋진 풍경이 눈앞에 있어도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나 이러한 성장성 모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의 이제 시선 자체가 바뀌면서 그런 장세의 흐름들이 계속 변하는 사이클상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한 가지의 그 논리로만 이 전략을 수립을 하실 것 같아서 역의 흐름도 고려의 대상이라는 점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운전을 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 중간에 장애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 핸들을 고정시키면 위험하죠. 핸들을 돌려서 피해서 종착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들을 늘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이런 통계들은 과거를 설명해 줄 뿐 미래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장의 거시적인 논리를 이해하면 이런 흐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응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일단은 눈에 띕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긴축 사이클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돈 들어온다, 유동성 장세로 성장주, 멀티플의 시장은 더 주목을 할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기가 망가지지 않고 물가와 고용이 아주 원하는 대로 안정세를 빠르게 찾는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 금리를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도 피봇, 금리 인하를 빨리 고려를 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유동성과 멀티플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로들의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호가 나오면 저희도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의 계절성을 고려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세금 회피에 대한 역사가 늘 반복돼 왔죠. 사실은 2013년 이전에 대주주 한도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요. 이때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 50억 원의 한 종목당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 아주 비싸게 세금을 매겨서 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특히 이 해당 연도에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이 이후부터는 개인의 12월 매번 거의 주식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피 매물의 우려감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기사들이 아마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주목을 하신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을 한번 볼까? 시장 방어 포트폴리오에 주목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레포트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늘 레포트고요. 비은행금융과 지주사, 건설사 각각의 괜찮은 기업들을 내용 담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